안녕하세요. 수능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여러분 아주 더운 날 나무 그늘 아래서 쉬어본 적 있죠?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 더워서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 그늘이었나? 이 사진처럼 굉장히 이렇게 큰 이런 나무 그늘이었습니다. 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선생님이 나무 쪽을 보니까 편말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 이름이 아니었고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그 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 자리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늘에서 편하게 쉬기 위해서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미적분원이라는 커다란 나무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한강 특히 오늘은 오강이라는 나무를 심고 있는 거죠. 아마 이 강의가 완강이 되고 나면 미적분원 개념을 충실히 그리고 관련된 문제가 나와도 조금 더 다른 단원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도 오늘 오강이라는 나무 한번 멋지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강.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급수죠. 급수인데 일반적인 급수, 등비급수 나눴는데 일반적인 급수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자, 성질. 수렴하는 것 중에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먼저 개념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급수의 성질인데요. 급수의 성질,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의 합을 통해서 뭘 계산하고 싶다? 새로운 급수의 합을 계산하고 싶다는 거죠. 자, 알고 있는 AN 급수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둘 다 알고 있을 때 두 개 더한 거, 두 개 뺀 거, 그 다음에 상수가 이렇게 곱해진 거, 새로운 걸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이용합니까? 지금 여기 성질. 이 성질을 이용해서. 자, 우리 이거 예전에 했던 여러분 기억나나요? 급수가 아니고 뭐였었죠 그때? 수열의 극한. 알고 있는 수열의 극한으로 새로운 수열의 극한을 계산했었죠. 그때 우리 많이 썼던 게 있습니다. 두 글자? 치환이죠. 치환.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많이 쓸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두 급수가 수렴할 때만 두 개 더한 거를 각각 쓸 수 있고 뺀 것도 각각 할 수 있고 상수도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수렴할 때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bn 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an 자 이건 무한대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 선생님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선생님 급수 an, 급수 bn 둘 다 수렴할 때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급수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자 bn분의 an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쓰면 왠지 될 것 같죠. 자, 무한대 an 급수가 이렇게 따로따로 1에서부터 무한대 bn 자,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냐? 수열 때문에 그래요. 수열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각각 분리할 수 있죠. 언제? 극한 a1과 극한 bn이 둘 다 수렴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죠. 자, 이때 배웠던 것 때문에 요게 이제 요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됩니다. 수열에서는 되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되지만 급수에서는 안 된다는 거 마찬가지죠. 이것도 안 됩니다. 물론 이런 표기를 할 때는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급수 성질 알고 있는 걸로 새로운 걸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예제 3번. 두 급수가 수렴하고라고 적었죠. 그때 이거를 계산하라. 그리고 이거는 알려주고 이것도 알려주고 이거를 계산하는 거네요.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뭡니까? an-bn의 급수가 지어져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죠. 왜? 선생님 이렇게 분리해도 그냥 되지 않나요? 왜? 수렴하니까 이게 있어야 되죠. 수렴하니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an과 bn만 알면 되죠.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쉽게 갈 수 있는 거? 이거. 그죠? 자, 5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빠질 수 있죠? 왜 빠집니까? 급수 an이 수렴하니까. 그죠? 수렴하니까 빠질 수 있고 5 나눌 수 있습니다. 5 나눠버리면 바로 뭐예요? 3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요것도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an 플러스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bn 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나눌 수 있습니까? 3an 수렴하죠. 선생님 an이 수렴한다고 했는데 3an 수렴합니까? an이 수렴하면 3을 곱해도 수렴하죠. 아까 급수의 성질에 있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bn이 수렴하니까 2bn도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이렇게 뗄 수가 있고 여기서 3은 앞으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2도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n 자, 급수 an 요거 3이니까 9 플러스 2 곱하기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bn은 21이니까 9가 넘어가면 12가 될 거고 나눠주면 2로 이거는 6이 되겠네요. 자, 계산했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요거와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를 뺀 거죠. 따라서 답은 뭐다?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수렴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두 수열에 대해서 자, 요게 수렴할 요것도 요 극한이 아니죠. 급수의 합이 4고 자, 급수의 합이 4입니다. 그래 될 때 급수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 이 급수의 합을 계산하라.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까랑 똑같이. 선생님 이거 아까 똑같은 문제 같아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쵸. an과 급수 an과 급수 3bn이 수렴할 때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 예전에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에서 좋은 전략 같은 거 하나 있었죠. 거꾸로 풀기. 거꾸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an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구하는 건 an이에요. 근데 뭘 활용을 해야 된다? 자, 요거죠. 요거 급수가 붙어있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변형을 시켜줍니다.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an을 요걸 활용을 해야 되니까 우선 요걸 적어봅시다. an-3bn. 자, 근데 같지 않잖아요, 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플러스 3bn을 하면은 이제 똑같은 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만들어졌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2bn이 있죠. 근데 3bn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요거를 2로 바꿔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2분의 3을 하면 되죠. 그러면 얘랑 똑같죠. 그죠? 그럼 요거를 다시 여기 적어볼게요. 2분의 3에 2bn. 그러면 2분의 3에 2bn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요거 급수 an-3bn 수렴하죠. 급수 2bn 요것도 수렴하죠. 따라서 어떻게 적을 수 있다? 따로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적을 수 있죠. 그리고 2분의 3도 앞으로 낼 수 있어요. 2분의 3. 자, 여기 플러스 2분의 3. 이 bn도 좀 당길까요?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이게 4라면서요. 요거 4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2bn 급수 2bn은 4. 그러면 2니까 6. 따라서 답은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거꾸로 풀기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다른 방법. 선생님, 이거 우리 예전에 했던 치환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알고 있는 걸로 새로운 걸 계산을 할 때 치환이라는 걸 썼던 것 같은데요. 치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챙겨두시고 요거 지우고 두 번째 풀이로 갑니다. 두 번째. 치환을 하면 어떻게 치환을 하느냐? an-3bn an-3bn을 cn이라고 치환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목표가 급수 an의 합입니다. an에 대해서 나타내줘야 되죠. 그러면 an이 포함된 게 요거니까 요렇게 해서 요걸 an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줄 거예요.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죠? an은 3bn 플러스 cn이 되고 요거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cn을 여기 넣어주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n은 4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죠? 요거죠, 요거. 따라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자리에 요거 넣습니다. 그대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bn 플러스 cn이 되고, 자, 그러면 3bn, cn 급수 cn은 금방 여기 있어요. 여기 4. 그럼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3bn을 계산해야죠. 근데 우리는 요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 있죠, 우리. 쉽게.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bn이거든요. bn을 알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2bn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bn이라고 적습니다. 요거 활용하기 위해서 2bn 급수 2bn을 쓰기 위해서 그럼 요거 수렴하니까 2분의 1은 앞으로 빠질 수 있겠죠. 여기 앞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건 얼마입니까? 4죠. 4. 요게 4니까 2분의 1 곱하기 4니까 요거는 2가 되겠네요. 급수 bn은 수렴하구나. 수렴하고 어디로? 2로 수렴하구나. 요거 2로 수렴하네. 그럼 3이 곱해져 있으니까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여러분. 자, 처음이니까 우리가 우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렇게 따로. 왜 이렇게 따로 적을 수 있나요? 수렴하니까 cn 수렴하죠. 급수 cn 수렴합니다. 그리고 bn도 수렴하죠. 3bn 당연히 급수 3bn도 당연히 수렴합니다. 그럼 3 앞으로 빠지고 그럼 이제 대입해보면 요게 2였죠. 6. 요거는 4였죠. 아까와 똑같이 10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빠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방금 여기서 썼던 건데요. 조금 이쪽으로 가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자, 팁입니다. 팁.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는 것도 좋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첫 번째.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can이 만약에 알파라고 하자.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자. 그리고 c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거를 계산하면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요거 약간 3 뭐 이런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앞에 거 활용해야 되니까 can이라고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곱하기 c분의 1 c분의 1 적을 수 있습니다. 왜? c가 0이 아니니까. 그리고 요거 수렴하잖아요. 수렴하죠. 급수 can이 그럼 c분의 1이라고 적고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c의 an. 그러면 뭡니까? 요거는 알파였죠. 따라서 c분의 알파. 무슨 말인 거 아니? can이 수렴하면 an도
급수 AN도 수렴하고 C분의 알파가 된다. 수렴하니까 그냥 이거 바로 계산하면 C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C가 나누어진 것처럼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급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N 플러스 BN이 알파라고 있어요. 그리고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뭐냐? BN이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느낌상 요거 따로따로 하면 시그마 AN, 자 생략해서 적을게요. 시그마 BN 알파 각각 수렴할 때 적을 수 있죠. 근데 AN이 수렴하는 보장이 없으니까 사실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얘는 베타라고 돼서 요거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적으면 되지 않을까? 급수 AN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적으면 되지 않을까? 됩니다. 왜 그런지 여기서 이제 밝히는 거죠. 자, 시그마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명. 자, 직관적으로 보면 돼요. 자, 플러스 BN. 요걸 계산하는데 요걸 왜 적었나요? 우리가 요거 활용하려고 가정 알파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빼게 해줘야 되죠. 뭘? BN을. 그죠? 이렇게. 그래야 AN. 요것도 계산해도 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각각 적을 수 있어요. AN 플러스 BN 마이너스 그 다음에 BN. 왜? 요거 수렴하니까. 요거 왜 수렴하나요? 가정에서. 요거 왜 BN, 급수 BN 왜 수렴하나요? 가정에서 수렴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알파, 요거 마이너스 베타. 아하. AN, BL 수열이 더해진 이런 급수에서 자 BN이라는 급수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이렇게 수렴합니다. 그러면 요 놈도 수렴하는 거예요. 요 놈도 수렴하는 겁니다. 수렴하고 값은 어떻게 한다? 수렴하니까 똑같이 이거 나눠가지고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면 된다. 급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아까 C에 BN 앞에 상수가 붙은 거죠. 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수가 붙어 요거 바로 수렴하니까 바로 2를 이렇게 뺄 수 있어요. 4. 그죠? 2 나누면 요거는 2. 바로 계산되죠. 자, 그러고 나서 요거 볼까요? 자, 요게 BN, 급수 BN이 2로 수렴해요. 마이너스 3BM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BN. 자, 이 급수도 마이너스 3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6이죠. 자, 요거 수렴합니다. 요거. 급수, 그죠? 급수 마이너스 3BN이 수렴하죠. 그러면 AN도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 그러니까 요거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AN 마이너스 자,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3BN. 따로따로 적을 수 있고 4라고 적을 수 있고 요까지가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6이죠.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따라서 이 값은 AN, 급수 AN 값은 10이 되죠. 그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급수 AN이니까 바로 계산되죠. 조금 더 빠르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했던 거는 결과만 기억하지 말고 세 번째는 왜 그런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급수의 성질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 수렴할 때 수렴하네요. 수렴하면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급수에서. 자, 요거를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렴하니까 AN, BN이 수렴하니까 얘를 따로따로 다 적을 수 있고 구하는 게 볼까요? 구하는 건 이겁니다. AN 플러스 BN의 급수. 그럼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AN 플러스 시그마 N 이퀄 무한대에서 BN. 요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알아야 되겠죠? 요거. 그래서 이거를 알파라고 요거를 베타라고 둡시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씩 우리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2알파. 알파가 뭡니까? 급수 AN이죠? 급수 BN은 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는 4라고 적을 수 있죠? 되나요? 두 번째
두 번째도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급수 an 따로 적을 수 있으니까 급수 an은 알파니까 알파라고 적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급수 3bn 그러면 플러스 3베타는 마이너스 5라고 적을 수 있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그러면 두 식을 이제 연립하기만 하면 되네요. 1에다가 3을 곱해볼까요? 3을 곱하면 양변에 3을 곱하면 6알파 마이너스 3베타는 12가 되고 두 개를 더하면 7알파는 7이 돼서 따라서 알파는 1입니다. 알파가 1이면 뭐 여기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은 1 플러스 3베타는 마이너스 5고 따라서 3베타는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베타는 마이너스이네요.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좋아요. 방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방금까지 했던 게 우리가 이제 성질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급수는 이제 다 했어요. 일반적인 급수. 자, 여기서 잠시 뒤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번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등비급수의 합입니다. 등비급수의 합. 등비급수의 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봤던 게 일반적인 급수잖아요. 그러니까 급수가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뭐 이런 형식인데 여기서 규칙이라는 게 뭐 일반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 등비수열의 규칙으로 계속 무한히 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이거는 특별하게 하나요?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부분합 SN을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SN의 극한을 취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 않나요? 됩니다. 되는데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등비급수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수렴과 발산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는 수렴에 관심이 많습니다. 등비급수의 수렴 개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거 하나만 딱 챙겨주면 이거는 이제 오케이예요. 활용은 여러분 조금 어려워하는 도형이에요. 도형.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 도형 하나만 가지고 1시간 동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우선 놔두고 요것만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한번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가 나와 있나요? 등비급수란 무엇인가? 등비급수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데 첫째 항이 0이 아니죠. 자, 0을 해봤자는 사실 소용이 없죠. 왜 소용이 없나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뭐 이거는 공비 상관없이 그냥 첫째 항이 0이 돼버리면은 1을 곱하든 2분의 1을 곱하든 무조건 다 0이 돼버리잖아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에서 첫째 항은 0이 아니다. 그리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기본적으로 조건을 깔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등비수열 형태로 여기서는 공비가 얼마죠? R이고 첫째 항이 A인 수열을 무한히 더한 거 이거를 바로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등비급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결론을 보면 이거예요. 물론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과정까지 기억을 한다면 기억이 아니죠. 과정을 여러분 서술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죠? 자, 그 과정을 얘기하고 결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정 얘기를 한번 해보죠. 등비급수를 계산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우선 SN을 계산한 겁니다. SN 부분합 n번째 항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자, SN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SN이라는 거는 어떤 얘기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R의 K-1 자, 여기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죠. N번째 항까지.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을 계속 더한 거니까 우리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 1-R의
첫째 항에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을 쓰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분모가 0이 안 돼야 되죠. 즉, 이 경우는 R이 1이 아닐 때고 밑에 경우로 다시 들어가면 R이 1일 때는 이렇게 못 씁니다. 그죠? 자, 우선 편한 거부터 해보죠. R이 1일 때. R을 1이라고 여기 넣어보세요. 그러면 SN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1이니까 A네요. 그러면 뭐예요? A가 N번 더해진 거죠. A 더하기 A 더하기 이게 몇 번?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이게 N번입니다. 마지막에 A까지. 이게 N번이니까 계산하면 NA죠. 자, 우리 뭐 하고 있나요? SN 왜 구했나요? 급수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급수. SN 계산하고 나서 요거 N을 무한대로 보내줘야 되죠. 자,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N을 무한대로 SN을 보내보면 자, 얘는 무한대죠. 그러면 A는 어쨌든 0은 아닙니다. 왜? 여기서 0이 아니라고 우리 가정했었죠. 등비급수. 0이 아닙니다. 전체 가정이. 자, 그러면 A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산하는 거죠. 뭐가 발산합니까? 자, SN의 극한이 발산하니까 최종적으로 발산하는 건 뭐가 발산해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R의 N-1제곱 이 급수가 발산한다는 거죠. 등비급수가 발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발산. 자, 이거는 정리가 끝났고 자, 이제 이 경우를 나눌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뭐냐? SN이죠, SN. 이게 SN입니다, SN. SN을 계산했어요. 1이 아닐 때. 그 다음에 우리 계산해야 될 건 뭐다? 이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 자, 여기 적을게요. 다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을 계산하면 되죠. 이 값이 있으면 이제 뭐 수렴하고 없으면 발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극한을 취할 건데 잘 보니까 이게 다 상수인데 요거죠, 요거. 요것만 이제 극한이 취해지네요. N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R의 N제곱이 어떻게 갈 거냐는 겁니다. 요거 우리 범위 나눴었잖아요. 기억나나요? 네 가지 기억나야 됩니다.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R이 뭐예요? R이 잠깐만요. R이 1일 때가 아니고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R이 1일 때,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눴었죠. 그죠?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이때는 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요거는 R이 1보다 크니까 무한대로 갔고 1일 때는 1이니까 1로 갔고 요때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극한값이 0으로 갔고 요거일 때는 진동이었죠. 진동. 그죠? 진동.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기울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걸 이제 계산하면 되죠. 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계산하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러면 뭐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뀔 겁니다. 밑에 R도 뭐예요? 1이 아니니까 뭐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되겠죠. 어쨌든 무한대는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요때는 발산하는 거예요. R이 1일 때는 어때요? 1일 때는 R이 1이 되면 안 되죠. 왜? 1이 안 될 때라고 여기 얘기했죠. R이 1일 때 밑에서 계산했습니다.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경우는 나눴지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R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경우죠. 0으로 가는 거. 자, 요게 0으로 갑니다. 그러면 SN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자, SN의 극한은 1-R의 A만 남겠네요. A. 자, 진동합니다. 진동해요. 얘가 진동하면 마이너스니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동할 거고 마찬가지로 상수가 곱해지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진동하는 건 매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진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경우가 1일 때는 발산했고 그러면 1이 아닐 때 중에 언제만 수렴했습니까? 이때만 우리가 수렴했죠. 이때. R이 이때만 이거로 수렴했습니까? 했죠. 뭐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 이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수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 요 얘기를 절대값으로 바꿔주면 바로 요겁니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하고 1-r분의 a다. 그리고 요거 반대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우선 명심해야 될 게 R은 뭐다? R은 공비다. R은 공비입니다. A는 뭡니까? 첫째 항이죠. 요걸 다른 말로 하면 1-R분의 A가 아니고 1-공비분의 첫째 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 강조하죠. 저번에 우리도 이런 얘기 했었죠. 무조건 R이라는 숫자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함정에 잘 빠지지 않는지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거 등비급수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공비가 3분의 1입니다. 첫째 항은 뭡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여기다 1, n이 1부터 시작했으니까 1 넣으면 0이니까 첫째 항은 2가 되죠. 따라서 수렴한다. 이렇게 바로 판정할 수 있죠. 선생님 왜 수렴합니까? 공비가 3분의 1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고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수렴한다고요. 수렴. 어떻게 적는다? 1 3분의 1분의 첫째 항은 2니까 2라고 적는 이 값으로 수렴한다고요. 따라서 뭐다? 계산하면 3분의 2니까 3분의 다시 한번 적어보면 3분의 2분의 1분의 2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답은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공비만 보고 수렴 발산을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렴값도 간단한 공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2의 2n제곱에 3의 n제곱. 자, 요거는 뭡니까? 고쳐줘야 되겠죠?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n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제곱이니까 4의 n제곱, 3의 n제곱 요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자, 이건 우선 수렴합니까? 수렴하죠. 왜? 공비가 4분의 3인데 절대값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수렴한다. 그래서 수렴 그 합은 어떻게 계산한다? 1 공비 4분의 3분의 첫째 항 첫 번째 n이 1부터니까 여기 넣어주면 4분의 3이라고 계산한다. 요거 계산하고 나면 값은 3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있죠. 시그마 n이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 자, 요것도 수렴합니다. 공비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절대값은 1보다 작죠. 따라서 수렴한다. 그러면 1 2분의 1분의 선생님 1 넣어서 2분의 1 적으면 되겠네요. 땡! 안 돼요. 선생님 뭐가 잘못됐죠? 2부터죠. 이 급수는 2를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부터 시작을 해요. 첫째 항은 4분의 1입니다. 따라서 뭘 적어야 된다? 위에다가는 4분의 1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고 적으라고. 자, 계산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거는 계산해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급수의 수렴 조건, 수열은 좀 이따 하고 급수의 수렴 조건이죠. 급수. 자, 이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선생님 등비급수라고 안 붙었네요. 자, A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A가 0일 때도 수렴할 수 있죠. 왜?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그죠? 그럼 A가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죠. 요거.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급수가 이런 꼴의 급수가 수렴하느냐라고 묻으면 첫째 항이 0 또는 공비가 이 사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열과 비교해 볼게요. 수열에서는 어땠죠? 자, 이게 수렴할 때는 첫째 항이 0이거나 1일 때도 여긴 됐었어요. 1. 선생님 여기 1일 때 되나요?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죠. 그럼 왜 a로 수렴하잖아요. 그죠? 급수는 선생님 왜 안 되나요?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r이 1이면
자, A가 0이 아닐 때 1을 넣으면은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죠. 그럼 뭡니까? A를 무한히 더하죠, A를. 그럼 A가 양수라면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고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를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바로 나왔네요. 방금 했던 거. 급수. 이렇게 될 때 어때요? 등비급수의 형태로 가고 있죠. 따라서 이때는 첫째 항이 0 또는 공비가 얼마입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5니까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요거 잘 챙겨야 됩니다. 요거 첫째 항이 0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x 마이너스 5, 2, 이거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7, 자 3. 그러면 만족하는 x의 개수는 여기 x는 4, 5, 6이고 여기 한 개 더 있으니까 따라서 4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냥 공비만 잘 따지면 돼요. 공비 첫째 항 이런 거. 자, 등비급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십시오.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공비만 따져주면 되죠. 자, 이거 공비 얼마입니까? 이거는 3분의 2죠. 3분의 2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요. 그죠? 따라서 수렴합니다. 수렴하면 어떻게 적으면 된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여기다 1 넣어주면 3분의 2 0제곱이니까 첫째 항은 10이 되고, 자, 요것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해 보면 30이 됩니다. 자, 요거 수렴하느냐? 공비 얼마입니까? 루트 2 곱했죠. 그 다음에 또 루트 2 곱했죠. 루트 2 곱했죠. 공비가 루트입니다. 루트 2의 절대값은 1보다 작은 게 아니고 1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이건 뭐다? 발산한다. 뭐 무한대로 발산하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지까지는 조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바로 넘어서 가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루트 2 여기서는 공비가 뭡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죠. 자, 루트 2 마이너스 1이 그러면 선생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할 것 같고 수렴하죠. 1보다 크거나 같은 발산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이거 쉽게 할 수 있죠. 루트 2가 뭡니까? 1.4 정도 되니까 빼면 마이너스 0.4죠. 0.4의 절대값을 취하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한다. 수렴하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다? 1 마이너스 공비는 루트 2 마이너스 1. 첫째 항은 뭡니까? 여기 1 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2 마이너스 루트 2고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아래 위로 뭘 곱한다? 유리화까지 해줘야 되겠죠? 2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도 2 플러스 루트 2. 자,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계산 결과는 바로 적겠습니다. 2분의 루트 2다.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루트 2는 1.4인지 아는데 만약에 이게 루트 24 마이너스 4 이거에 n제곱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선생님 어떻게 판단합니까? 얘가 루트 24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루트 24 모르잖아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루트 24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제곱을 찾아보세요. 5, 25. 따라서 루트 25보단 작죠. 요거는 5입니다. 5, 25. 그다음 5 다음 작은 건 4죠. 루트 16. 자, 요건 4죠. 그죠? 자, 거기다 4를 뺀 거죠. 따라서 루트 24 빼기 4. 자, 이쪽에 빼기 4. 양쪽에 다 4를 빼는 거죠. 그럼 여긴 1이고,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쵸? 0이 되고 1이 되죠. 그러면 루트 24 마이너스 4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0. 얼마란 얘기죠. 0과 1 사이죠. 그래서 요것도 수렴하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여기 뭐 적으면 돼요? 루트 24 마이너스 4를 적고 여기도 뭘 적으면 됩니까? 루트 24 마이너스 4를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유제 7번 바로 한번 볼게요. 유제 급수의 합을 계산하시오. 자, 등비수열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뭐 n제곱 이런 형태로.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한번 나눠줘 볼까요?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6의 n제곱, 그 다음에 얘를 분리하면 2 곱하기 2의 n제곱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6의 n제곱, 요것도 5 곱하기 3의 n제곱이죠. 자, 이렇게 적고 나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 곱하기 얘는 3분의 1의 n제곱. 6분의 2니까 3분의 1, 그죠? 그 다음 5 곱하기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n제곱.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각각 분리할 수 있죠? 요거 수렴합니까? 수렴합니다. 왜? 3분의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역시 2분의 2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고. 자, 등비수열 합 1 마이너스 공비. 얘 적어볼까요? 3분의 1. 그 다음에 첫째 항 3분의 2네요.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공비가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첫째 항 2분의 5. 선생님 왜 이렇게 따로따로 적을 수 있나요? 수렴하니까 급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적은 거죠. 그래서 값을 계산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값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고,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등비수열로 하니까 의외로 좀 간단하죠. 공비만 잘 집중을 하면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첫째 항이 4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고, 뭐 요거의 합을 계산하라. 그러면 공비, 자, 첫째 항이 4인 등비수열이니까 AN을 이렇게 둬봅시다. 4 곱하기 R의 N-1제곱. 자, 그렇게 보니까 수렴하죠, AN이. 수렴하니까 R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렴하면 절대값 R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1-R분의 첫째 항은 4니까 이게 바로 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쭉 계산을 해봅시다. 4는 6-6R이 되고요. 자, 넘겨주면 6R은 2가 되고, 따라서 R은 3분의 1이 되겠죠. 자, R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줘야 되겠죠. AN의 제곱. AN의 제곱. 여기다가 AN의 3분의 1을 넣어주면 4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고, 요걸 제곱한 겁니다. 4제곱은 16. 3분의 1. 제곱이니까 요 3분의 1을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9분의 1 n-1제곱. 자, 이거의 급수죠. 급수.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9분의 1. 첫째 항은 n에다가 1 넣으면 되니까 16.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급수 바로 적어보면 1-9분의 1의 첫째 항은 16. 요걸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답은 1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단원중앙 문제 8번. 자, 강의소의 코너죠.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확인하라.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항상 목표를 적고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맞게 조건을 가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등비수열이 이렇게 되니까 AN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 적을 수 있고, A 세 번째 항을 계산하죠. 그죠? 자, 세 번째 항. AR의 제곱이죠.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A와 정확하게 얘기하면 R제곱을 계산하는 거죠. 물론 R을 알아도 좋아요. 이거는 뭐 R을 알면 제곱하면 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A와 R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인데 수렴하죠. 수렴하니까 여기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1-R의 A는 6이죠. AN은 이렇게 되니까 첫째 항은 A고 공비가 R이니까. A의 2n 적어봐야죠. A의 2n. 자, 여기 2n 넣고 여기 2n 넣죠. 그럼 A의 R의 2n.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R의 마이너스 1제곱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비가 얼마입니까? R의 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R의 제곱에 N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이 급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1-R 제곱분의 첫째 항. 자,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A2는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1 넣으면 A의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A2를 계산해야 되니까 2 넣으면 AR이 되겠네요. AR. 자, 이게 뭐다? 이게 2. 자, 이쪽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밑에 걸 인수분해합니다. 선생님 왜 인수분해했나요? 그리고 왜 갑자기 위치를 바꿨나요? 왜 바꿨어요? 우리는 A와 R을 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 위에서 보니까 1-R분의 A가 있으니까 1-R분의 A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했고 A를 위치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6이죠. 6이면 자, 양변에
요거니까 양변에 1 플러스 r을 곱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2r은 6r이 되고요. 그러면 4r은 2가 되죠. 따라서 r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요. R 계산했네요. R 계산했으니까 A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A는 어디에 넣으면 되죠? 여기에 넣으면 되겠네요.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A는 여기서 바로 3이라고 나옵니다. A와 R을 알았네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AR의 제곱이죠. 따라서 AR의 제곱. A는 3. R은 2분의 1이 제곱이니까 4분의 1. 따라서 답은 얼마입니까? 4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원종합 문제입니다.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이전과는 좀 다르죠? 뭔가 등비급수인 것 같은데 막 나눠져 있어요.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이럴 때는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돼요. 대입을 한번 해보면 얘를 한번 적어볼게요. 5분의 A1, 그 다음에 5의 제곱의 A2, 그 다음에 5의 세제곱의 A3, 그 다음에 5의 4제곱의 A4제곱. 자, 이런 식으로 가죠. 자, 그러면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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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은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홀수니까 2, A1은 2, 5분의 2. 플러스 A2, 2는 짝수죠? 2는 짝수니까 0, 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5의 세제곱, 3, 홀수니까 이제 좀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뭡니까? 5의 5제곱이 될 거고 2. 공비가 얼마입니까? 5의 제곱분의 1, 25분의 1이죠. 따라서 1 마이너스 25분의 1이고 첫째 항이 뭐죠? 5분의 2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고 나면 계산 여러분 해보십시오. 12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어요. 전혀 어색한 형태일 때는 실제 한번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단원종합 문제 9번입니다. 9번 기억부터 바로 한번 보죠. AN 무한대로 보내면 사실 A1 그 다음에 A2, A3 이렇게 계속 보내면 알파다. 이게 가정이죠. 근데 n 플러스 1일 때도 되느냐? n 플러스 1일 때 됩니다. 자, 볼까요? 여기 일러 보면 A2, A3, A4 그 다음 계속 가면 어때요? 조금 얘보다 한 단계 늦게 가지면 어차피 무한으로 갈 거니까 알파로 가겠죠. 기억 맞습니다. 자, 수열이 수렴하면 급수해도 수렴하는가? 느낌이 좀 묘하죠? 거꾸로 가는 거 해볼까요?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건데죠. 근데 왠지 우리가 처음 보지 못한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수렴하는 거. AN이 1이면 어때요? 수열은 n 이꼴 무한대로 보내면 1, AN 1로 수렴하죠? 그런데 급수 이게 1이라고 해보십시오. 1을 무한히 더하면 발산하죠. 안 됩니다. 자, 이게 수렴하면 급수도 수렴한다. 거꾸로는 됩니다. 각각 수렴하면 이렇게 더하면 수렴한다 되지만 이쪽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1이고 이거 마이너스. AN이 1이고 BN이 마이너스 1이면 더하면 0이죠. 0을 무한히 더하면 0 수렴하지만 급수 1과 마이너스 1 이거는 수렴하지 않죠. 발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했고요. 화이팅 하면서 항상 마무리 잘 하시고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선생님 다음 강의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